여러분, 광복절입니다. 아, 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군요.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8.15 경축식, 내일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이제 쪼개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불거진 갈등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밀정, 내선일체, 친일 매국 이런 이제 극한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복절을 이제 하루 앞두고 여전히 이제 불이 붙고 있는 역사 전쟁인데 결국 이제 반쪽짜리 광복절로 진행이 될 것인지 독립기념관장의 이러한 이제 사안 이슈는 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정호김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런 또 경우는 처음이라 네.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이면 80주년이고 올해가 79주년인데 네. 올해 그 8.15 경축식을 지금 소위 이념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쪼개져 가지고 지금 식을 치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그런데요. 크게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문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뉴 라이튼이 아닌 일을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는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또 제기되기도 하고 그 와중에 무슨 밀정이니 내선일체니 친일 매국이니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용어들이 지금 나온다라는 것이 안타깝고 또 정부와 또 이해 당사 그룹 사이에 설득이라든지 소통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일단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라는 첫 번째 문제하고 그다음에 건국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건국절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는 건국절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광복회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아마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어떤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면서 상대적으로 김구 선생을 좀 폄훼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가 볼 땐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친일파니 이런 그 매도가 나오는데요. 네. 제가 분명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가인 건 맞습니다. 단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에 소위 그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으로 문민 독재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했지만 네. 그러면 독립운동가로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광복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승만을 옹립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친일파로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승만이라는 정치인은 반일 정치인 중에 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전쟁을 벌인다기보다는 어떤 진영의 이해관계라든지 또는 오해라든지 또 그동안에 누적된 그런 의혹이라든지 홍범도 선생 이후로 그런 문제가 지금 누적돼서 이런 갈등이 촉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례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이제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와 이제 시민 사회는 친일 역사 쿠데타를 멈춰라. 이제 그 일제 시대에 대한 그 역사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로 내일 이제 광복절 이제 경축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좀 반쪽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앞에서 이제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반대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분이 광복회 분들이에요. 그리고 광복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종찬 회장님이신데 네. 이종찬 회장님은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에 되게 큰 어떤 어른으로 평가받는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 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광복회장이 무슨 좌파이거나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던 연대 이철우 교수님의 아버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대통령이 아버님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종찬 이제 회장을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님이랑도 친분이 있는 사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광복회장이 되는 것에 일정한 정도 역할을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이 사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광복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가 뭐였냐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는 야 우리나라 광복절 경축사 중에 그런 걸 들은 적이 처음이거든요. 네. 제 기억을 통틀어도. 네. 그러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1943년에 돌아가신 미국과 소련이 나치 독일에 맞서던 시절에 일본과 독일에 맞서던 홍범도 장군을 갑자기 빨갱이로 물면서 이 뭔가 냉전 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동맹이던 시절에 돌아가신 분이죠. 1943년에 돌아가신 홍범도 장군님을 갑자기 빨갱이로 몰더니 그거 가지고 막 이슈를 막 해가지고 하시더니 그리고 또 이제 기시다 후미오 그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징용 강제징용 문제 같은 거에는 그냥 네. 선심 쓰듯이 그냥 화끈하게 아무 조건 없이 하셔가지고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외교적으로 실랑이가 있거나 뭐 주고받기를 한다거나 있을 수 있는데 일본 문제에는 너무나 관대하고 일본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래가지고 그때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이 뭐 한 15% 이상 올라갈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국내 여러 가지 독립운동 했거나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인색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 뭔가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들이 일련의 어떤 좀 불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언행들이 쌓이면서 이 하나하나가 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런 좀 약간 친일 사관 네. 또는 어떤 이제 그 뉴라이트적인 거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그런 오해를 훨씬 더 키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쨌든 이제 내일 광복절 경축식이 있는데 사상 초유의 이제 또 이 반쪽짜리 좀 이 불행한 상황을 겪게 될지 안타까운 시선으로 현재까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광복절을 맞아서 단행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의 이제 정치적인 파장도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비난글이 이제 8,000개나 이를 정도로 그런 이제 글이 많이 올라와 있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이제 격려하는 옹호의 글이 이제 그 넘쳐나는 상황인데 이번 그 충돌을 통해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가 과연 실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이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네. 그 등등이 같이 이제 사면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국정원 댓글 이제 논란으로 사법처리를 당했던 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당시 검사분이 네.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 수사가 됐던 계기가 이 사건이었었는데요. 현재 일단 그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건 좀 지나치게 선택적 반대다. 반대하면 다 같이 반대하든가 찬성하면 같이 하든가. 그리고 원래 그 사면 복권이라는 거는 사면이든 복권이든가 뭔가 이렇게 유죄를 받았던 분을 사면 또는 복권하는 거지 예. 무죄였던 사람을 사면 복권하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일단 정치적으로는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한동훈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63%로 당선이 됐죠.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의 코어 유권자층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오히려 보수 재주권의 방해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오히려 더 밀어준 거죠. 지지율이
추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핵심 당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또 여사까지 나서가지고 배신자론이니 뭐 문자 논란이니 등등 했으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결국 신뢰 싸움이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수의 핵심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신뢰하기보다는 한동훈 대표를 아무튼 보수가 뭔가 나아가야 될 현재까지는 네. 뭐 이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밀어주고 있는 거의 한 반증이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문자에서 그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논란에서 이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많이 비난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거는 그 연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상황을 일련의 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난 할 말은 하는 대표로 나는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거로 보는데요. 이게 통상 정치적인 문법으로 이런 발언이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역대 대표가 누구였든 간에 보통 사면 또는 복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 한동훈 대표가 약간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 소신을 약간 좀 꼬장꼬장하게 드러내는 측면이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야, 뭐 저런 것까지 반대하고 그래. 한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라 그럴까요? 보수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 차별화. 그 두 가지가 좀 같이 섞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섰고 보수 핵심 지지층은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국민의힘 대표에게 무게가 좀 그 무게를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네. 예, 그게 아직까지는 양면성이 있는 게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직을 대권을 생각한다면 내년 말쯤 그만두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임기는 그보다 훨씬 길어요. 그런데다가 각 당의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지지율이 낮아도 대통령의 추인과 응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한동훈 대표의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거를 확인한 측면이 있어요. 네.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갈등 속에서 오히려 그 몸값이 자기의 현재가보다 더 커진 사람이 김경수예요. 실제로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외에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계속 김경수 하다 보니까 인지도도 올라가고 본인이 지금 당장 들어올 것도 아닌데도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어차피 윤 대통령이 본인이 복권할 거를 결정하면은 한 대표가 반대를 해도 복권할 거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최 원장님은 꼬장꼬장하게 소신을 밝혔다 그러는데 자기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측근을 통해 전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 대표는 반대하는구나라는 걸 대충 감을 잡았던 것이지 그렇게 그 자기 생각을 오히려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대표로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매우 그 나름대로 그 완급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은 당대표라면 네.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지 왜 측근의 뒤에서 측근을 통해서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당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이제 지지하고 응원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김경수의 복권을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네. 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감성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집중하는데 반대로 여권 인사 중에 요번에 사면 복권된 사람들 보면은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화이트리스트라든지 국정농단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를 일정 정도 파괴한 사람들인데 그거에 대한 균형감이 없지 않느냐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당대표가 될 때도 당의 3분의 2의 지지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됐고 또 앞으로도 당원들의 지지는 확고히 받겠지만 본인이 목표로 하는 건 당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면 본인이 천명한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자기 스스로가 사면한 법무장관 때 네. 이거 자체가 이율 배반이라는 평도 상당히 있다라는 점을 본인이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등판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 뭐 그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은 김경수 지사가 대권 주자로 나오기에는 이재명이라는 장벽이 네. 그냥 장벽의 주계 장막 정도가 아니라 거의 철의 장막 수준이에요. 사법 지금 리스크 현재를 때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사법 네. 리스크라는 거는 네. 그 상황이 불거진다면이라는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한 것에 대해서 정계 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총선 끝나자마자 총리로서 박영선, 또 비서실장으로 양정철 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김경수 복권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설에 의하면 양정철, 박영선과 매우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친문 쪽의 사람들과도 교류한다라는 의혹을 오히려 그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같은 사람들이 그랬었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정국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개진될 가능성이 있겠죠.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될까요? 만약 그 김경수 전 지사 이제 복권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뭐 친문의 구심점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현재 조국, 김동연 뭐 지사 대표 이런 분들과도 뭐 손잡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뭐 나오고 있고 아무튼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2026년 2년 후에 지방선거에도 이제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과 가능성 우리 그 부원장님 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편의상 친명과 비명이라고 이제 넓게 보면은 정치에서는 일단 구도 및 세력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3년 미 복권이 되면서 범 비명의 구심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명백한 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뭐 조국 대표라든가 김동연, 그다음에 뭐 김부겸 전 총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비명으로 이제 비중 있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소위 말하는 범 비명 쪽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총선 이전에 비해서 현역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세가 많이 약화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많이 약화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약간 정치라는 게 약간 전쟁 원리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네. 군사가 몇 명이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데 군사가 좀 너무 적다. 그런 경우에는 이 김경수 전 지사의 개인적인 어떤 맨파워 또는 어떤 개인기라 그럴까요? 과거에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민주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붙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세력이 더 크진 않았었거든요. 당시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일정한 정도 세력이 있었지만 대국민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제 민주당 경선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국민적 인기 그래서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런 어떤 자산이라 그럴까요? 물려받은 자산은 있는데 독자적으로 뭔가 좀 플러스 보여줄 시기가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실은 이게 뚫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 비전 이런 걸 통해서 세력의 불리함을 뚫어야 될 오히려 과제가 있다. 그래서 비명의 구심점이 되긴 맞지만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랑 뭔가 겨룰 정도가 될지는 조금 더 김경수 전 지사 본인이 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플러스 알파를 입증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뭐 본인도 그 물밑에서 굉장히 그 복권을 해주기를 요청했다. 직접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위 친명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경수 복권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굉장히 떨떠름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김경수를 상당히 견제하는구나, 경계하는구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네.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복권에 대해서 요로에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복권이 됐으니까 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들어올 가능성까지도 막 그 얘기하고 나름대로 그 외연상 그 통합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지만 자신이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여전히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가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역할과 그런 앞으로 행보는 여기까지로 정리를 할까 아니면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음 이슈로 갈까요? 약간만 덧붙이면 네, 첨언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장경태 의원이 이제 좀 뭔가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좀 그런 거는 좀 약간 현명한 접근이라고 그럴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명도 환영할 일이고 친명도 환영할 일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 총선 과정을 보면 조국 대표가 관심과 인기를 이재명 대표와 나눠 가지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범진보 및 범야권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조국혁신당이. 그런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오히려 들어오게 되면 범민주당이 파이를 키우게 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거라는 거는 유권자 연합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거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독자 정당을 만들어서 독자로 출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87년 김영삼, 김대중이 서로 후보가 난립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좀 지나치게 속 좁은 접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이제 두 건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 그리고 과방위의 방송 장악 청문회인데요. 22대 국회에 들어서 10번째 청문회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면 16회까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청문회 전국 국민이 좀 어떤 시선으로 볼까요? 이렇게 청문회를 남발하고 그러면서 또 청문회의 그 위원회를 보면은 지금 오늘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지만은 진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네. 과연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 야당이지만은 의회에서는 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책임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민생은 말뿐이고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설전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 나오는 고성이라든지 막말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과연 이것이 국정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가 높지 않다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되풀이된다라는 것이 네. 상당히 개탄스럽지만 앞으로도 되풀이될 가능성은 여전하죠. 오늘 그 두 건의 청문회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살인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 이제 굉장히 이런 센 발언들이 나와서 파장이 일었고 이제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바로 이제 긴급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이제 반박의 브리핑까지 열었습니다. 이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청문회는 검사 탄핵 청문회잖아요. 그런데 그 검사 탄핵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의사진행 발언으로 권익위 국장의 죽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현희 의원의 입에서 이렇게 센 발언이 과거에 나온 적이 있었는지 의문시 될 정도로 네. 그러면서 지금 파행을 이끌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제 해석인데요.
뭐 개인적인 해석인데 전현희 의원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어떤 의도로? 지금 그 최고위원 그 경선 과정에서 네. 지금 5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이언주 의원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박빙인데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참 이상한 게 이렇게 국회의장에서 자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그 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인지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도 지난번에 정신 나간 국힘의원 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존재감이 막 불이 붙으면서 지금 아마 순위권 안에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해석이라 네. 이게 맞을지 틀릴지를 제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의도해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의 배우자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또 율사 출신인데 살인자라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그리고 아무 주저 없이 내뱉을 수가 있는지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우리 사회 정치인하고 정치꾼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 이런 태도는 절대로 그 비난받아 마땅할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 뭐 일련의 그 최고위원 선출과도 관련된 발언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늘 그 이 발언들 지켜보셨습니까? 지금 이 5월 30날 개원을 해가지고 한 2달 반 정도가 이제 약간 지났는데요. 네. 그런데 통과된 법안은 한 개도 없고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이 빵 개고 그리고 이제 개원식도 못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국회를 항상 이제 뭐 최악의 국회다 하지만 각종 기록들을 지금 현재 22대 국회가 갱신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이 상임위를 이제 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회기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국회의 16개 기본 상임위 중에서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경제 상임위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인데 민주당이 3가지는 다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뭐 제기해야 될 건 당연히 제기해야죠. 근데 그런 걸 제기하면서도 한편으로 민주당이 티몬 UMF 사태라든가 아니면 금투세 문제라든가 뭔가 아니면 이제 뭔가 좀 뭐 서민 대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 공방과 관련된 청문회 같은 거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는 대안도 얘기하고 어느 정도는 정부를 비판하고 네. 그런 식으로 했으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한 그 180석 약간 안 되는 의석을 네.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뭐 청문회 이런 거 등등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이게 박수 받을 건지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균형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민생 협치가 물꼬를 트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모았었는데 청문회 정국이 오히려 민생 협치를 좀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원 생활을 이제 또 하셨으니까 짧게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민생 협치 어떻게 좀 그 뚫어가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양당의 당대표,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는 국회 내에 이제 그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민생을 주도하는 모습을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네. 국민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도 바람직하고 그걸 먼저 하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한데 지금 완전히 이 정치 공방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그 자신들의 논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그래갖고 그 안에서 자극적인 말을 하거나 또는 목소리가 크거나 막말을 하거나 자기네들이 어떤 일련의 어떤 그 뭐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걸로써 만족해하는 그런 그 아주 그 좁은 단견의 심리가 작동을 하는데 정말로 그 국록을 먹는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누군가가 각성해서 그걸 먼저 제시를 하면 그게 당의 지지도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이 답답한 국민들 마음도 좀 위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